삼바의 고위분식 결론이 나온 뒤에 이번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이번 사태 후폭풍을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연루된 대형 회계법인들의 부도덕성, 또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 이 부분 하나 하고요. 삼바의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삼성물산, 이 통합삼성물산의 재무제표의 적정성 문제, 또 금융당국의 특별 감리 여부 등으로 좀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순탁 회계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바가요, 증선이 결정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국제회계 기준에 우리는 따랐을 뿐이다. 두 번째는 2016년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감리도 받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제회계 기준에 이론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는 사실입니다. 잠재적 의결권 고려하는 것도 맞고요. 지배력 상실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게 돼 있고, 지배력 상실이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이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요. 예.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 조항이 적용되느냐인데요. 지배력 상실이 이루어졌던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관련 증거, 특히 2014년에 평가 불능 의견서는 조작되었다라는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제회계 기준에 관해서는 증선이 결정이 타당한 것 같고요. 예. 한국 공인회계사의 위탁감리는 부실감리 맞죠. 비난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부실감사를 했던, 그리고 나아가서 좀 분식회계를 공모한 것 같으로 보이는 회계법인도 역시 비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법인 문제는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아서요. 근데 이번 금감원 질의하신 부분을 또 제가 좀 첨언 드리면요. 금감원 질의하신 부분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질의회신은 삼성이 준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전제가 맞다면 답을 준 건데, 삼성이 준 답에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이 인허가 단계에서 마치 2014년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2015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요. 금감원에. 처음부터요? 네, 그러니까 그 질의회신은 외부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감리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 측에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내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답변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준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 근거로 한 금감원의 답변보다는 문제 있는 자료를 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회계법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선이의 결론을 쭉 들어보면은 대형 회계법인들이 이번 회계 분식이 사실상 거의 앞장서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수준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고양이한테 완전히 생선을 맡긴 꼴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가능한 상황이 된 게 아주 이상하네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회계법인들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라고 하면 영향을 받지 않고 의견 원칙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예를 들면 회계법인이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이나 잘못된 회계처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주주에게 전달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경영진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데요. 경영진이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놔두지는 않고요. 예. 내년 감사 계획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감사 환경이 제대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영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하에서 회계법인들이 지금 대기업에 종속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이게 전부는 아니죠. 이게 전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나온 이제 회계법인의 행태는 아까 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자문을 넘어서 공모 또는 복잡한 회계 기준을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 준 거 아닌지 의심이 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론으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중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좀 고민을 했던 질문인데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증선위에서 보면은 이번 심의에서 그 삼바가 왜 분식회계를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의 관심은 이게 결국은 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된 뭐 작업이 아닌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선이가 이 부분을 신면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감리는 수사는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회사가 동의한 자료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의도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얻기 굉장히 어렵고요. 아, 회계 분식에서 고의라 하면 잘못인지 알고서 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회계처리를 잘못하는 게 고의 분식이고요. 나쁜 의도가 있는지는 보통 감리에서는 찾아내기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검찰 고발을 하는 거고 그렇군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좀 밝혀내야 되는 것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동기 여부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을 감독하는 데는 금융당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회계법인이 이런 식으로 거의 공무 수준까지 하는 데서도 감독당은 결국은 적발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스가 이제 심지어 상장까지 간 상황이 된 건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회계법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적인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이렇게 매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거를 사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감독당국도 그렇고 뭔가 이 구조적인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번 쌈바를 계기로요.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감독 시스템이 처음부터 이 뭐 금감원, 감리위, 증선이가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회사가 워낙 많으니까 비상장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 감독 당국이 처음부터 뭐 인력을 투입해서 뭐 장부를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회계법인이 1차로 하고 그렇죠. 2차로 한국공인회계사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 수문장으로 금감원, 감리위, 증선이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뒤에 확인하는 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회계법인들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 아마도 그 감사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정하는 것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좀 불식 회계를 저지른 회사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순탁 회계사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포인트 이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여부, 그 다음에 금리당국의 이 적정성, 이 재무제표 적정성 문제, 그 다음에 향후 수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바로 우리 법률 전문가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네. 얘기들 좀 해볼 텐데 일단은 네, 네. 삼바 쪽에서 바로 행정소송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게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뭐 이제 그렇긴 중요한 것은 삼성 자체는 이제 고의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 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증선이 입장에서 이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을 고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고의성.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요. 과실이나 중과실만 돼도 검찰 그럼요. 고발로부터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분식회계 자체는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해서 이제 부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의성이 아니다.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제 과실이나 중과실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뭐 삼성 입장에서는 당시에 뭐 국제 회계 기준에 적합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최고의 4대 공인 회계 법인으로부터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걸 다 자문을 받았고 그 글쎄요. 금감원에서 문제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고의적인 것은 없었던지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 그 부분과 이제 최근에 불거진 것이 내부 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부 문건 과정에서 만약에 이걸 종속회사로 계속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했을 때는 자본 잠수도 있을 수 있다. 그 콜옵션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검토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떤 그걸 위한 모의적인 그러한 문건이냐, 아니면
삼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검토한 문건 중에서 일부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고의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딱 그게 행정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포인트들이 되겠군요. 예, 예. 근데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제 삼성물산에 대해서 만약에 삼바가 그 분식회계로 결론이 증선에서 난다고 전제이긴 합니다만 네. 특별감리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부 문건들을 보니까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삼성물산에 대해서 특별감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삼성물산이 지금 그 바이오로직스의 43.4%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시 회계를 통해서 회계가 고의적으로 부풀려졌다고 한다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그거 회계 가치도 고의적으로 부풀어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 감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금감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뭐 가능성이 있다고는 열어놨는데 또 윤석헌 금감원장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는 금감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금감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전에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이 합병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제일모직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죠. 한 46.9% 정도 갖고 있었고 구삼성물산이 46.6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구삼성물산이 8.6%그 정도 갖고 있던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제일모직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를 위해서 이게 이제 합병을 했고 합병 비율에서 문제가 있다.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봐야 한다. 그래서 삼성물산 특별 감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그러면 합병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부풀려졌기 때문에 제일모직을 굉장히 고평가해서 그렇죠. 1대 3으로 1대 0.35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시기가 2015년 5월 26일이고 예.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정말 분식 회계됐다고 한다면 이게 부풀려진 것이 2015년 말이에요. 네, 네. 그랬더니 시점이 이게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합병 비율 자체는 이제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최근 1개월 내, 최근 일주일 그다음에 그 전날 거기에서 최종 이제 산술 가중 산술을 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가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뭘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산 가치로 합병을 하는 건 아니다. 지금 현행법상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물산이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장부상 가치가 8,500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정지가 되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22조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43%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장부상 가치를 10조 정도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의 10분의 1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러한 장부 가치가 부풀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 삼성물산이 작년 2017년도 말에 그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를 보면 그래서 이제 감리를 해도 이게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로 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삼성물산과는 지금 아직은 이제 별개잖아요. 예, 아직은 별개이긴 한데 예. 검찰과는 별개인데 일단 뭐 시민단체에서 특별감리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물산을 감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제일모직이 사실 그 당시에 자산 가치를 보나 여러 가지 볼 때 어떤 주식의 어떤 시장가 그 정도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뭔가 의도적인 거 있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수사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까 우리 홍수탁 회계사도 감리라는 거는 회계적인 문제만 검토하는 건지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 수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네. 이제 검찰에서 결국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결국 검찰로 넘어가서 그냥 삼바만 닦아주고 하지는 않을 테니 당연히 그것까지 이 수사가 미치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이 구 삼성물산이 합병 문제가까지 이제 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근데 만약 있어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제 검찰은 거기까지 조사를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바이오로직스 어떤 분식 회계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상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 전 구삼성물산이죠. 그리고 제일모직과 합병과 관련해서 어떤 연장선상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시를 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거기까지 이제 수사를 갈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는 2015년 말에 또 회계 부정, 분식 회계 이제 이 부분만 들여볼지 그것 좀 지켜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면 이제 별도의 그 부분에 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엄청난 수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정지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상장 적격 심사를 한다 할지라도 검찰의 수사가 그 부분까지 계속하면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검찰 입장에서 고발의 범위 내에서 증선위에서 고발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수사를 일단 일단락하고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삼성의 어떤 승계 과정 전체에서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 예. 이제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삼바의 이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서울지검에서 특수 2부에 배당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무효 소송도 사실은 이미 1심은 끝났고 1심에서는 이제 무효가 아니다라는 것이 패소로 끝났고 2심도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어떻게 보면 얽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전체적으로 뭐 검찰이든 사법부든 뭔가 기존에 수사를 해오거나 기존에 재판을 해오던 거에는 뭔가 여러 가지 큰 변수가 생겼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제 그것도 당연히 뭐 조사를 하겠죠. 예. 단지 왜냐하면 지금 내부 문건 같은 걸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하고 왔다 갔다 한 문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이나 대표가 단독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예.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뭐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왜 이게 우리가 지켜봐야 하냐면 이게 회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냥 회계에 관한 문제만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 회계 문제만 한정해서 수사하지는 그렇죠. 않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분식 회계를 왜 하게 됐는가에 그 동기를, 동기부터 예. 시작을 그렇죠. 하게 되면 예. 이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데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 무효랄지 그런데 영향이 있으려고 하면 회계 부정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이 다 그렇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다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 이게 불똥을 튈 수도 있고 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마지막 남은 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3심 재판 여부네. 왜냐하면은 2심에서 뭐 변호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2심에서 이제 뭡니까 집행유예 판결이 난 이유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2심 그렇죠. 재판 그렇게 판결했던 거잖아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1심 재판에서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과 관련돼서 어떤 지배력 강화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나왔어요. 1심에서도요? 1심에서는. 삼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뇌물은 유죄가 나왔는데 그 안에 이유 중에서. 근데 항소심에 가서는 뇌물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무죄가 나올 때도 경영권 승계자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얘기를 그래서 했죠. 그때 논란이 많이 됐죠. 예, 예.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이나 2심 판결에서는 뇌물이라는 건 판결은 그러니까요. 났는데 그 안에도 내용이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승계자과는 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났어요. 이게 그 이후에 이게 뇌물은 유죄로 판결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에서는 좀 유리한 편이고 단지 지금 이전에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된 판결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이 2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유죄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1심 재판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근혜 재판부도 그렇고 그 3바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자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예. 근데 3바가 사실은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3바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연결이 돼 있고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전체적으로 그룹 그런데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예. 진짜 그 형사 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형사 재판이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뇌물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범죄 사실이 있지만 그중에 뇌물죄니까 뇌물죄로. 뇌물죄와 연관성에 있어서 어떤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죄는 나왔지만 그러면 그게 관련성이 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스 말고 삼성의 지휘신계와 전체와 관련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걸 판단해서 약간 이거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아, 뇌물인데 왜 연관성이 없느냐? 그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 뇌물로 인정하는 거하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중에서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성이 있느냐 문제는 또 별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판들은 다 이 고의분식 결론이 나기 전 재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이 난 상태에서의 기존 재판들의 뭔가 영향이 판사분들도 다 이제 이 내용을 다 이제 볼 텐데 그런 영향 또 검찰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할 텐데 그런 영향들이 없을까? 아니 전혀 없다고 볼 예. 수는 없는데 이제 분식 회계를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스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분식 회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정되는 걸 전제로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검찰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그러면 바이오로직스를 상장했을 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와 관련해서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걸 증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막 복잡한데 삼성바이오로시스와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이 대주주단 말이에요. 예. 그럼 대주주가 삼성바이오로시스와 상장한 것과 관련해서 삼성물산을 사실은 가지고 대주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배력이 계속 연관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관성 관련된 문제가 과연 지휘승계와 관련이 되느냐 문제인데 일단 뇌물죄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대법원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다시 그 부분까지 사실관계는 조사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기소를 하고 이제 회계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또 그만큼 변호하는 측에서도 그 부분을 공략을 할 테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